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직장에서도 나름 성과를 내면서 이제는 인생이 좀 더 여유로워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느 순간 자녀에게 더 잘해주려 할수록 아이들은 오히려 멀어지고 직장에서 더 열심히 해도 인정받기는커녕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 그 어쩔 수 없는 경험들 말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남긴 이 말처럼 억지로 쥐려 할수록 빠져나가는 모래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자 인간관계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소통, 직장에서의 성과, 무엇이든 억지로 이루려 하면 할수록 그 목표는 더 멀어집니다. 이런 경험은 삶을 살아온 세월 동안 내면 깊이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때로는 무관심이 더 큰 유대감을 만든다는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1. 침묵과 절제의 지혜가 갈등 속에서의 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갑자기 큰 갈등이 터졌을 때 본능적으로 내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고 싶어진 순간 말입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이 내 생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설득을 위해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상대방은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논쟁은 더 깊어져 결국에는 어색함과 불편함만 남았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침묵과 절제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말로 상대를 이기기보다 때로는 침묵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동안 상대는 내 침묵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갈등의 해결은 대화가 아닌 침묵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과 절제의 지혜는 가정 내 갈등에서도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조언하거나 자녀의 선택을 통제하려 하면 자녀는 오히려 반발하게 됩니다. 반면 침묵하며 자녀가 스스로 느끼고 선택할 시간을 준다면 그들은 더 성숙하게 결정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는 의견 충돌이 생기자 아내는 감정을 내뱉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순간 침묵을 택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아내의 말을 듣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처음엔 경직되었지만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서히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었죠. 이처럼 말과 감정의 절제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상대방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고 그 사이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승리의 무기이다. 침묵과 절제는 내면의 성숙함을 키우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2. 경쟁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인 잃을 것이 없는 이들과의 싸움은 피하라. 여러분, 경쟁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의 경쟁을 떠올리실 겁니다. 상사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승진 경쟁,
프로젝트에서의 성과,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종류의 경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빠져드는 위험한 경쟁. 그 속에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절대 경쟁하지 마라. 이들과의 경쟁은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 다투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의 경쟁은 아무리 우리가 이겨도 얻는 것이 없고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더 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 예로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 동료와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한 동료가 승진을 위해 지나치게 경쟁적 태도를 보였을 때 저는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아껴 목표에만 집중했을 때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SNS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후폭풍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들은 자신에게 책임질 것이 없기에 무모하게 나서며 그들과 싸우려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저 역시 한때 SNS에서 악성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분이 나빴고 더 열심히 내 입장을 변호하려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스트레스뿐이었죠. 이처럼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의 싸움은 대등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싸움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지키고 진정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의 싸움은 시간 낭비, 감정 소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경쟁하거나 논쟁하는 대신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3. 진정한 복수는 성공으로 완성된다. 싸움 대신 목표에 집중하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를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불공정한 평가를 받거나 누군가 나를 뒤에서 깎아내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싸움이 아닌 성공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강력한 복수입니다. 예를 들어 B 씨는 40대 후반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늘 자신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B 씨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험담을 늘어놓았고 그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B 씨는 처음에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고 싶었습니다. 직원들과 직접 대면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는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들과 싸워 이긴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싸움이나 논쟁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이야말로 그들에게 최고의 답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대신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며 험담에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추구했죠. 시간이 흘러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회사의 성공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그토록 험담을 일삼던 직원들조차 B 씨의 성과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는 말로 변명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가 말이 아닌 성공으로 보여준 결과에 직원들은 더 이상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다. 결국 비판에 즉각 대응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를 평가절하하거나 비판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성공을 통해 그들의 비판이 틀렸음을 조용히 증명하세요. 성공은 말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4. 악의를 호의로 바꾸는 지혜, 상대의 마음을 여는 법.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대하는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는 경쟁 관계에서, 가정에서는 오해나 불신에서,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의도치 않게 발생한 갈등에서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적대적인 태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맞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맞서 싸우는 것이 항상 해결책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만약 그 순간에 상대방의 악의를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호의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꾼다. 이 말처럼 때로는 상대의 적대감을 넘어서 진정한 배려와 호의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50대 중반의 D씨는 오랜 친구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작은 오해가 쌓이고 그 친구가 점점 더 차갑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D씨는 그 친구가 오랫동안 쌓아온 우정을 쉽게 저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에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친구에게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전하고 싶었고 그 친구가 자신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멈추어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친구에게 맞서서 내 감정을 쏟아내면 우정이 회복될까? 그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상대에게 공간을 주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건넸고 서운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평소처럼 편안하게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D씨는 친구가 자신을 차갑게 대할 때마다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작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이전의 따뜻한 우정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 하나가 모든 걸 바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점차 마음을 열었고 둘의 관계는 예전처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D씨는 결국 맞서 싸우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호의로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의는 호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가 우리에게 적대감을 느낄 때 그 순간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상대의 감정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감정적인 맞대응을 피하며 침착하고 따뜻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 속에서 때때로 누군가의 악의를 마주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유대와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악의를 호의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5. 재능을 천천히 전략적으로 드러내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능력을 모두 보여주고 싶어 성급하게 나서거나 자신의 역량을 한꺼번에 드러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무덤덤하거나 반응이 없었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빨리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전략적으로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너의 재능을 한꺼번에 모두 드러내지 말고 조금씩 보여줘라. 이 말처럼 재능을 과시하거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천천히 드러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 씨는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과와 능력을 상사에게 빨리 인정받고 싶었고,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에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사도 그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사는 점차 지 씨의 과도한 의견 제시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항상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하지? 지 씨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려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 씨는 회의 도중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가? 그는 자신의 재능을 조금씩 나누어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회의 중에도 모든 아이디어를 다 말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한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상사와 동료들은 그의 의견을 더 신중히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가 더 큰 설득력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재능을 한 번에 모두 드러내지 않고 적절한 순간에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인상을 남기고 관계 속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사람보다 서서히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재능을 조금씩 전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주도하고 성공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감을 남기며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나친 관심과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에게 시간을 주고 내면의 성숙함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교훈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와 무관심을 실천해 보세요. 마음의 여유와 침묵의 지혜, 그리고 조금은 뒤로 물러서는 태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길 바랍니다. 때론 무관심이 더 큰 유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조금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